22장입니다. 인위의 삶이 아닌 자연의 삶을 살자는 게 22장입니다. 21장이 채를 말했다면 22장은 용이에요. 벌레성을 말한 게 채고 그 벌레성을 채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곡즉 전하고 왕즉 직하며 와즉 영하고 해즉 신하며 소즉 득하고 가즉 복이니 시로 성인은 보이라야 위 천하식이라 부자연이라 고로 명하고 부자시라 고로 창하며 부자벌이라 고로 유공하고 부자긍이라 고로 장인이라 부유부쟁이라 고로 천하에 망능여지쟁이니라 오지소위 곡즉 전자가 기헌제리요 성전이 귀진이라 구우면 온전하고 구부리면 고다지며 패이면 차고 떨어지면 새로워지고 작으면 없고 많으면 미혹하니 때문에 성인은 하나를 안아서 천하의 모범이 된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밝혀지고 스스로를 옳다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며 자랑벌자입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이 있고 뽐낼 긍 이렇게 됩니다. 불쌍히 여길 긍, 자긍할 긍 이러는데 자랑하다 뽐내다는 뜻이 있어요. 뽐낼 긍입니다. 스스로를 뽐내지 않기 때문에 오래한다. 저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그와 더불어 다툴 수 없다. 옛날에 말한 곡즉 전이라는 말이 어찌 빈 말이겠는가. 진실로 온전히 해서 돌아가고 이게 곡즉 전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인간 삶을 두 가지 양상으로 보였는데 앞에 곡과 뒤에 전의 두 계열로 나타냈습니다. 세속 사람들은 빛 계열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깨달음의 눈에 뭐냐 그러면 앞 계열로 살아야 된다는 게 노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가치에서는 곡의 세계가 아닌 전의 세계를 살려고 해요. 이 딜레마를 노자는 지금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팎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대학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어 중이면 형어 외라. 대학에 쪽쪽 가면은요. 성어 중. 이때 중은 줄이면 성중이면 행연입니다. 안이 실하면 참될 선답입니다. 안이 실하면 참되면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입니다. 외부로 드러난다. 왜? 안팎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안을 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안은 텅 비워놓고 밖으로 드러나기를 추구해요. 이게 노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한테 일침을 가해줍니다. 이것을 하면 이것은 절로 된다. 그 다음에 내용이 있으면 형식으로 반드시 드러난다. 그래서 노자는 형식보다도 내용이 먼저 갖춰지면 형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노자는 늘 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풀어냅니다. 근데 우리는 실이 안 찾으니까 형식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실로 내용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자는 그게 많은 문제를 노정하니까 그러지 말고 최소 용어로 나오자. 그것을 실제 현상을 가지고 증거를 대는 문장이 22장입니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22장은 젊은 사람은 수긍하기 어렵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절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먼저 곡즉 전하고 구부면 온전하고. 우리는 대부분 온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방법으로 온전을 추구하는데 그게 변돼요. 왜? 내 만화의 온전이기 때문에. 근데 노자는 역설적으로 구부면 고가면 전하다고 그러네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온전을 추구하는데 그렇다면 곧바로 굽은 거예요. 온전을 추구하는데 굽어져 버려요. 지금 천안함 사태도 해결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온전하냐 합니까? 그 당사자.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외국 추상이에요. 이게 내식은 온전한데 그걸 버리라는 게 곡주고. 세상 사람들이 곡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진정한 곡이다. 이때는 곡은 바로 세속적인 가치에서의 곡이지. 진리에 봤을 때는 진정한 전입니다. 곡죽전이다. 자연현상으로 말씀드리면 분재가 굽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합니다. 우리는 다 빤듯하려고 해요. 내 생김이 굽으냐 그러면 굽게 자라야 됩니다. 다 빤듯하려고 해요. 그래서 힘에 붙여서 허리가 꼬부라지고 도중에 가다가 꺾여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귀 공명을 온전히 자기 생김대로 명대로 안 살고 눈에 드러나 있는 대로 추구하려고 해요. 이게 전부 꼬꾸라져 버려요. 문제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꼬꾸라져 있는데 천수를 해요. 이게 더 어렵습니다. 문제는 척박한 곳에서만 문제가 되거든요. 이게 곡죽 전의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감내를 해야 되는가. 역설로 드러나. 무용지용과 유용지용은 배가 됩니다. 두 글자로 줄이면 무용유용이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다시 긍정성을 활용해낸다면 무용지용과 유용지용으로 나눠집니다.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거의 눈을 안 뜹니다. 이왕 장자가 나왔으니까 장자의 예로 하나 해드리냐 그러면 해시하고 장자하고 아주 막연한 친구지간입니다. 근데 장자에 보면 해시가 늘 고생을 하죠. 장자한테. 근데 이런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박이 4-5개가 있었습니다. 그래 장자가 해시한테 박을 이렇게 말하니까 저거는 써서 쓸모가 없다고 합니다. 이때는 먹는 박이에요. 그냥 하는 박과 먹는 박이 있잖아요. 이게 박은 먹어야 유용성이 있는데 우리한테 써서 못 먹으니까 저건 유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장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 사람아 이 박을 4개 5개면 여기다 연결시키냐 그러면 이놈을 허리춤에 차면 의력입니다. 허리춤에 차면 강이나 바다에 뜰 수가 있고 내기탱에 내기탱하 그러면 뗏목을 안 줄 수 있는데 무슨 소린가. 이게 바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관점 차이예요. 깨달은 사람에는 앞에 나왔는가 뒤에 나온 건 모르겠습니다. 성인은 불기인하고 버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불기물이다. 버리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 다 쓸모가 있어요. 우리 눈에는 유용한 쓸모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모든 사회가 지향하는데 오히려 그게 문제이지 않다. 더 큰 눈으로 살아보자. 그게 지금 2장입니다. 곡죽전. 세속적 가치에서는 곡이라고 하는데 큰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진정한 온전한 방법이랍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분자는 대로행입니다. 강조 때가 말을 타고서 흙먼지를 일으키고 달려오는데 분자는 대로행이라고 여기 새끼리 있습니다. 이게 갑니다.
개념에 빠져가지고 공자도 미복이행이라 미복이 과성이라 옷을 바꿔 입고서 송나라를 떠났습니다. 이 명분에 빠져버리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노자는 명분을 벗어나서 살자는 거예요. 이인적 가치가 나쁜 것은 아니는데 그게 삶을 장애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진정 다시 봐보자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이 이직이잖아요. 왕적 직이라 우리는 다 직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은 세 가지 동물에 없는 병이 있다고 그럽니다. 동물은 동물이라되 다른 동물에 비해서 더 인간만의 세 가지 병이 있는데 첫 번째 두통, 두 번째 허리, 세 번째 치질이래요. 왜? 지가기 때문이죠. 지가려면 굽이면 자연히 뭐든지 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건 운동, 동이니까. 근데 이걸 안 하고 계속 지가하는 것이 됩니까? 자연히 꼬부라져 버립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일 처리할 때 이렇게 할 때 한 번 속을 줄 알아요. 개구리가 멀리 뛰게 해서 훔칩니다. 근데 젊어서는 계속 직을 통해서 직을 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이해하기가 쉽네요. 와직명이라 구멍이가 파져있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구멍이 파져 있으니까 없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어느 순간 뭐가 딱 차요. 와직명이라 우리는 저가 딱 차 있다고 흥분해합니다. 어느 순간 비어 있습니다. 운동론 모든 것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채우고 싶으면 방법은 운동의 원칙에 따르는 것밖에 없잖아요. 비우면 계속 채워지게 돼요. 덜어지고 싶으면 계속 채우면 덜어집니다. 돈을 부자이고 싶어서 딱 옴짝달싹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근데 늘 자선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돈이 계속 생깁니다. 곧바로는 또 그 사람한테는 안 온다 할지라도 먼 시간에 다른 데서 오게 되어 있어요. 왜? 명자에도 추록이자 방어이자 나한테 나간 것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랬고 피면 자연히 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자는 이걸 강조해요. 이거. 근데 인간적인 욕망이 있으면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올 때 지고 온다고 그러죠. 갈 때 피고 간다고 그러죠. 이거 올 때 지니까 인간 사가 힘들어요. 갈 때 턱 놓아버리니까 편하답니다. 자꾸 비워버려야 돼요. 물건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자꾸 턱 비워버려야 돼요. 이게 무심이요, 호심이고. 그러면 뭐가 무심, 비운다는 것은 인심, 인욕, 인지를 비워요. 그러면 동시에 무지, 무욕, 무의가 들어집니다. 최근 다음에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인심이 가득하면 도심입니다. 도심이 가득하면 인심이 됩니다. 상대가 하나가 비면 차게 되어 있습니다.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버립니다. 그게 더 간단한 겁니다. 젊어서는 계속 채우려고 그래요. 안 채워집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걸 비워버리면 그냥 채워져요. 여자는 그 측면으로 지금 계속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즈 친이라. 우리는 전부 새 것을 원합니다. 새 것은 낡아도. 근데 이 낡은 것은 상대 비교 의식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새 건데 내 것은 낡았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운동 법칙상 낡으면 낡아 떨어지면 누구나 다시 새로운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야만이 새로운 것을 다시 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새로운 거 좋아할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잠깐만 새 거지 계속 낡아져요. 해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순간 달이 나옵니다. 달이 지면 그 순간 해가 나옵니다. 뭔가 하나가 지면 뭔가 하나는 새롭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하나가 새롭게 나오면 뭔가 하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 관점을 알면 비나 차나
떨어지나 새롭나 관심이 그냥 그 순간에 그렇게 할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길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전면적인 나의 가치관, 삶의 문명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그림입니다. 소주득이라. 작으면 얻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소욕, 소사과욕이 나왔었죠. 소를 소사과욕을 해야 됩니다. 소사과욕을 하면 현소포박이 나한테 절로 옵니다. 반대로 가사, 가욕하게 되냐 그러면 현소포박에 갈수록 의미. 옛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심이 농이면 도심이 박이다. 인간적인 마음이 농후하면 도심, 진리를 향하는 마음이 옅다. 뜻이 있습니다. 인심이 농하면 그 순간, 그 동시에 왜 한 마음이 인심도 작용하고 도심도 작용하지만 작용은 하나밖에 안 일어나요. 인심이 있으면 도심은 그 순간 쉽니다. 도심이 있으면 인심은 그 순간 쉬어져요. 그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난의 발도시입니다. 빈한 가난하고 등 시리면 도심이 나도 모르게 솟아옵니다. 부귀의 사음역이라. 부하고 비하면 사음역이라. 쓸데없는 욕망, 이게 음역입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일어난다. 부귀의 사음역하고 비난의 발도시입니다. 제3대 부자 못 가는 이유가 도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욕이 음역이 일어납니다. 왜 개천에서 영이 나는가? 비난하면 나도 모르게 과연 이것이 인생의 진리란 말인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할 것인가? 보편의 삶이란 뭔가?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조상합니다. 그게 발도심. 유학을 하면 이치합당한 마음입니다. 인심도심설 있잖아요. 성리학에 있어서. 노자로 하면 도심은 삼무행이고 인심은 삼인행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곡 전부터 다 혹의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인은 도 하나를 딱 틀어잡습니다. 혹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 도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천하식이다. 천하 사람들의 모범이 됩니다. 천하가 나오냐 그러면 그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됩니다. 하나는 하늘 아래 공간의 문제로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천하 지인의 분말이 됩니다. 이때는 천하 지인입니다. 천하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환해지고 밝혀지고 우리는 대부분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연이라고 불명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이 충실하면 드러내려고 안 해도 밖으로 많이 드러납니다. 또 자연이라고로 됩니다.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채워서 드러내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인위로 가면 이런 수고도 결과하면 좋습니다. 인위 조작, 무의 자연에 반대되는 겁니다. 인위하면 없는 것을 어거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성취가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삐걱삐걱합니다. 그게 인위 조작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되는 건 무의. 삼무행으로 하면 절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노자는 이것에 긍정성도 있지만 한계가 있고 무의자연하면 긍정성이 없으니까 이놈보다는 무의자연으로 가버리자. 지금 여기서도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자문에 아니 명심보감 그거 있습니다. 유사자연항이니 하필당풍입니다. 서양이 유사 사양의 노루에서 사양이 들어차면 절로 향기가 나니 어찌 반드시 바람을 향해서 쓸 필요가 있는가? 바람이 안 난다 할지라도 냄새가 자연히 오랑만 난다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사양 노루가 차지 안 했는데 나 사양 노루다 냄새 난다 아무리 이리 가고 저리 뛰어가도 안 난다는 거야. 이게 인위 조작이 해당입니다.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노력을 하느니 차라리 본래성에 기하는 게 낫다. 부자시라 고로창이다. 스스로 옳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옳음이 드러납니다. 보왕상대론에도 이런 게 있죠. 불교 보왕상대론. 나의 상대가 나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 하지 마라. 그걸 가지고 오히려 수행에 약을 하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관계 속에서 일어났다가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현상의 원리니까 굳이 내가 그것을 드러내려 안 할지라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다가 같이 밝히려고 그러냐 그러면 밝히는 과정 중에서 내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3의 다른 문제가 불거지니까 아예 속성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 여러 가지 말아라. 근데 대부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당한데 나를 해코지를 하냐 그러면 맞서죠. 그러다가 일이 커집니다. 여자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이겁니다. 선비가 이제 해질녘이 돼서 어느 집에 묵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자니 예린애기가 구슬을 가져갔어요. 그러다가 날치니까 이놈이 꾸루루 해서 마당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그때 거위가 그걸 먹었습니다. 이제 밤이 돼서 있는데 여기에서 잡으러 왔어요. 구슬을 그냥. 왜냐하면 외간 남자는 이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은 뻔히 거위를 알고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관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한다는 말이 그렇다면 이 거위를 내 뼈에다 꼭 묶어다오. 아침이 되니까 찾아왔습니다. 그 한번 해보라고. 구슬이 나왔습니다. 부자시라 진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 고생을 했습니까? 밝히지. 당신의 기세를 보니까 거위를 잡을 것 같아서 그냥 말 안 해요. 도인은 생생이거든요. 살리고 살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때가 지나면 사실이 밝혀질지 알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지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자벌이라 고로유공한 것.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가 온전히 내 거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큰 일을 할 때 자랑해버리냐 그러면 그 자랑 때문에 그 공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자랑하게 해줍니다. 시기 질투받는 것은 말할 건덕지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 그것은 그러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나의 좋지 않은 것까지 다 돌쳐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에 간다면 이 사실을 알게 자연히 알아야 됩니다. 위에 가면 갈수록 흠잡는 일거리가 많이 노출되고 흠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절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자동이라 고로장이다. 스스로를 뽐내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오래간다. 어떤 데는 이걸 어른장으로 푼 데도 있더라고요. 자랑하냐 그러면 공투세하냐 그러면 그 순간은 차지하지만 그 다음에는 떨고집니다. 경수익하고 만추소입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교만한 거거든요. 교만하면 손해를 불러일으키고 겸손하면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온전히 내목이 되고 계속 유지된다는 그게 장입니다. 저 오직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인은 다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 사람들이 성인과 다투고 싶어도 일전불사하고 싶어도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인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의 마음은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은 원망과 미움에 의해 가지고 무엇입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말한 곡즙전이라는 이 명제가 끝이 그땐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대로 실행하면 진실로 온전히 비천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빚을라. 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전생지 정기지라는 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정기지가 여기에서 이게 출처가 돼서 나간 겁니다. 온전히 나서 온전히 돌아간다. 이게 효의 시작입니다. 신체 발구는
수지 부모나 불감 해상이 폐지시하라고 효경에서 나왔는데 그 위로 올라가면 노노의 증자가 돌아가실 즈음에 해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개여족하고 개여소하고 내 팔을 펴보고 내 손을 한번 펴봐. 온전한가. 그래서 부모가 온전히 놔준 그대로 상처 입지 않고 돌아가는 것을 전비지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굳이 이 말을 했냐면 이 장점으로는 생명 존중사상 그 다음에 자신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내가 이걸 온전히 몰라서 어떤 단점이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지 정신적인지. 근데 전생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장애인들을 쉬쉬합니다. 같이 더불지 않습니다. 온전한 인간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는 산악지대니까 자연적으로 내장하는 게 옳습니다. 자연 조건으로.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정되니까 화장 문화가 되는데 전생지 정기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화장을 부조합니다. 또 지금 의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인간 장기를 대체하는 그런 의식까지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 전생지 정기지 생각이 있으면 불감 해상이 효지 싫어하는 생각이 있으면 장기의 기증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생명 존중과 몸을 소중히 하라는 그것만 취해야지 사상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